네, 여러분들 그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으니까 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블루투스 마이크 차고해서 이 목소리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근데 저게 이상한 건지 어떨 때는 소리가 녹음이 안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계속 재촬영을 하는데. 아무튼 그 78페이지에 연립 2차 방정식 보겠습니다. 이게 매우 말이 쉬워요. 그 연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식이 2개 있다, 뭐 3개 있다, 4개 있다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방정식은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그 생각 열기 보시면은 그 세모 뒤에 나옵니다. x와 y에 대한 방정식을 2개 만들어 보자.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x, y로 지워져 있고 생각 열기의 문장을 읽어보면 둘레 길이가 14m니까 둘레 길이를 사용해서 x와 y에 대한 1차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죠. x 더하기 y가 얼마가 돼야 돼요? 뭐 나오겠죠? 그리고 보이시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식을 또 하나가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1차식 하나 만들 수 있고 2차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식이 2개 있으니까 그 2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x와 y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연립 2차 방정식을 뭐 해결한다, 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래에 글을 좀 읽어볼게요. 미지수가 2개인 연립 방정식에서 x랑 y 2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일 때 이것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 아래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한 것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하여 풀 수 있다. 말이 좀 긴데 포인트 그 단어는 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그 식이 2개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뭐 해결을 해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식을 보면은 문자가 2개 들어가 있죠. x 문자, y 문자 2개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식은 1차식 밖에 안 됩니다. x랑 y에 대한 1차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식은 x와 y에 대한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식이 2개니까 연립이고 아래 것의 차수가 2차니까 2차죠. 2개를 만족시키는 x와 y를 구하는 거니까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푸는 게 연립 2차 방정식을 푼다, 해결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대입이에요. 대입. 그 첫 번째 식을 바꿔볼 텐데 y는 7 빼기 x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y를 x로 바꾼 것을 7 빼기 x를 아래식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대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대답을 해봐. y가 없어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보인다? 네, 문자가 2개였는데 문자를 하나로 바꿔줬고 이거 정리하겠지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것은 뭐 많이 배웠습니다. 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안 되면 뭐 근해 공식 같은 걸 사용해서 x 값을 실제로 구할 수가 있죠? 전개를 바로 해봐서 2x제곱 나오고 2 곱하기 x제곱 빼기 14x 그 25 넘어가서 계산하면 플러스 23가? 이렇게 나옵니다. 2로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x값이 뭐인지가 바로 보이죠. x가 얼마? 3 하나가 나오고 x가 4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는 x랑 y 값을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x 값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되는 y 값을 찾아야 돼요. x가 3일 때 y가 얼마죠? 4요. 왜 4야? 아닌가? 맞죠. 4가 맞죠. 맞죠? 무슨 소리냐면 x는 3을 대입할 수 있는 식이 2개 있잖아요. 어디다 대입해? 위에 게 편하죠. 왜 위에 게 편하죠? 제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x 하나를 집어넣으면 y 값이 딱 하나가 나오죠. 아래식은 x 하나 집어넣으면 y 값이 2개가 나와요. 결국은 그 2개의 y 값을 어디에다가 다시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아래식에다 대입하면은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윗식에다가 x를 대입하면 y 값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러한 장점이 있다. y가 4가 나오겠죠. 아래 x가 4면 y는 3이 나오겠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다 찾았습니다. x가 3일 때 y가 4 이런 해가 한 쌍 있는 거고 4일 때 3 이런 쌍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x3, y4를 실제로 다시 대입해 보는 거죠.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에 그럼 실제로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입을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문자를 하나로 줄였죠. 그런데 한쪽이 2차식밖에 안 되니까 정리하면은 2차식밖에 안 나오겠죠. 그럼 뭐 2차 방정식에 대한 해결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풀면 되겠다. 그리고 첫 번째 식이 두 번째 식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또 말씀드렸고, y는 7x, 7 빼기 x를 어려운 말로 하면 여러분 치환이죠? 치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웠던 개념을 다시 또 복습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 해봐야겠죠? y는 x에 대한 식으로 고치지 말고 x는 y에 대한 식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게 우선 첫 번째 풀인데, 자, 쉬운 말로 식이죠, 식. 그 식만 가지고 푼 거예요. 자, 질문. 왜 대입해요? 왜 대입해? 네. 그게 다야? 편하게 풀리게. 그래요? 그럼 문제가 풀리니까? 대입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무엇을 가정하고 있죠? 네. 좀 더 이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일치한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을 만족시키는 y 값이 있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식을 만드는 겁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걸 가정하고 식을 만들었는데 있었잖아. 그럼 두 개를 찾는 거죠. 사실 이거 너무 좀 깊게 들어가는 것 같다. 아니야, 해주세요. 아니야, 넘어가죠. 넘어가자. 사람 궁금하게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 배웠죠? 그때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과정인데 넘어가. 아니 나중에 설명한다니까. 수학 들러내서. 네. 아무튼 지금 식으로 풀었죠? 방금 신청.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 식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로. 어려운 말 쓰면 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소리고요. 그래프로 본다는 것은 기하적으로 접근한다는 소리예요. 예습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식을 뭐라고 부르죠? 다양한 말이 있는데 뭐 직선, 1차 함수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은 원이라고 부르죠. 원. 그래서 저 식을 보고 뭐 모든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 식 자체가 좀 스페셜하기 때문에 원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나중에 듣고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그 x 플러스 y는 7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인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뭐가 보여요? 교점이 보이잖아요. 교점이. 이 교점의 xy 좌표가 무엇일 것이다? 하나는 3,4, 다른 하나는 4,3일 거다라는 소리죠. 지금 스케일이 잘 안 맞긴 한데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럼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3, 4, 5라고. 중학교 때 배우죠. 3, 4, 5 직각삼각형. 여기는 뭐예요? 4, 3, 5 직각삼각형. 이런 거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상당히 스페셜한 식인데 x랑 y랑 위치를 바꿔볼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무슨 소리예요?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y는 x에 대해서 두 개의 교점이 대칭이라는 소리고요. 사실 모든 도형이 대칭이죠. 원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 직선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교점도 xy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하나의 교점을 찾았으면 다른 하나의 교점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위치를 바꾼 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예. 식으로 풀 때는 저런 걸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사실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 경우에 이 그림 두 개를 그리기가 쉬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 그림을 그래서 추측하는 거죠.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겠구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그림을 그려보니까 대칭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만 찾고 나머지 하나를 그 대칭성에 따라서 바로 구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를 가능한 문제가 있으면 미리미리 해보시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서 더 설명할 거 없나? 뭐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대입한 걸 저기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연립한 거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프에 교점이 있을 것이다. 뭐랑 똑같아?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계 이런 거 배웠었죠? 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교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가정을 하고 연립을 했는데 실제 x값이 나왔죠. 두 개가 나오잖아요. 교점 x좌표가 두 개라는 소리죠. 그럼 교점 y좌표가 두 개가 나오겠지.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풀어봤는데, 네, 이 정도. 자, 아무튼 포인트는 자 대입해서 문자의 개수를 줄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했으면 뭐 더 설명할 게 없지. 넘어가자고. 자, 88페이지 예제 2번인데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문제만 풀면 얼마나 안 좋나? 자, 그 예제 2번 위에 한글이 나와 있죠. 한글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무엇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보겠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연립 방정식으로 고쳐서 풀 수 있다. 그래도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학원에서는 그냥 자 대입해서 풀면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나? 궁금해서 학원 안 다녀? 뭐 좋은 일 있나 보네. 예제 2번. 아프리카 부정이구나. 그래요? 이런 식이 하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x제곱 y제곱은 9. 식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매우 쉬운 차이점. 우리가 2차에. 네, 맞죠? 아까 문제에서는 설마 지웠니? 지웠구나.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주어진 두 개의 식은 둘 다 2차식입니다. 아무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텐데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 할 수가 있죠. 이 정도는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예요? x 빼기 2y가 0이다. 또는 5r로 쓰겠습니다. x 더하기 y가 0이다. 이런 두 개의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풀었던 문제로 바뀌죠. 이 2차식하고 이 1차식하고 만족시키는 애를 찾고 그리고 저 2차식하고 이 1차식하고 만족시키는 애를 찾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1차식, 2차식은 어떻게 푼다고? 대입해서 푼다고. 첫 번째 식을 x는 2y로 해서 그러니까 x를 2y로 바꾸어서 풀어보죠. 대입을 하겠습니다. 암산을 해보죠. 4y제곱, 8y제곱, 9y제곱은 9. y제곱이 1이 나오죠. y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y값에 대응되는 x값이 있을 거란 소리죠. 그럼 이 y를 어디에 대입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여기야, 여기야? 여기죠? 네. x 1이면 네. y가 1이면 x가 2,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쌍들이 나오게 됩니다. x는 2y일 때 두 개가 나오죠. x 플러스 y는 0일 때
x가 빼기 y니까 x를 빼기 y로 바꿔주죠. 저 2차식에다가 식을 대입하면은 3y제곱은 9, y제곱은 3 나오죠. 그럼 마찬가지로 y 값이 두 개가 나와요. 루트 3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 3 나오죠. y 값에 대응되는 x 값 찾으면 되는데 이 1차식 형태의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얘는 x랑 y랑 부호가 반대라는 소리잖아요. x는 마이너스 루트 3, y는 x는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해가 몇 쌍이 나와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오죠. 네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이 두 번째 푼 문제의 특징이 뭐예요? 인수분해를 하면 첫 번째 풀었던 문제로 바뀌고 첫 번째 문제를 그냥 두 번 풀면 되겠다는 겁니다. 네 쌍이나 나오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풀었는데 얘도 좀 기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의 학생은 이제 기하 과목을 배울 텐데 기하 과목에 대해서 이 식은 2차식이죠. 2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곡선이 있어요. 그거를 2차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주어진 형태, 두 번째 형태의 식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 타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타원. 네, 내년에 타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얘는 식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렇게. 얘가 이제 타원의 기본적인 형태인데 타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 9가 빠졌구나. 네. 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대칭전의 모양이 되고 그냥 달걀 이렇게 세우는 듯한 느낌의 그림이 나오죠. 네.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림 그렸어. 그림 그렸다 쳐. 자, 두 번째. 얘가 지금 안 보일 것 같은데 카메라에.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보자? 직선, 1차 함수로 보자는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 네. 직선 두 개가 나오죠.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기울기 2분의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원점 지나고 2분의 1짜리 그려보죠. 이렇게. 그럼 교점이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네. 근데 교점이 어떤 것 같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구하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x 그래프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리면 또 어때? 교점 몇 개? 두 개. 그런데 대칭적으로 보이지 않아? 그림을 그려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직선에서 교점 두 개. 이 직선에서 교점 두 개. 교점이 뭐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죠. 네. 이런 식으로도 관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저는 인식하고 있으면 좋고요. 자, 2차식이 항상 어떤 곡선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이런 2차식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을 그냥 동시에 나타내는 식이에요. 네. 이 경우에는 아까 그림 그렸던 것처럼 곡선이 나오죠? 이 경우에는 직선이 두 개가 나오고요. 네. 뭐 이런 거 해볼까? 말이 나왔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얘도 2차식이죠? 근데 x랑 y랑 어떤 값만 가능하죠? 네, 얘도 2차식인데 그래프를 그리면 뭐가 나와요? 점 하나만 나옵니다. 2차식인데 점 하나만 찍히는 경우, 직선이 그려지는 경우, 곡선이 그려지는 경우. 이런 2차식의 경우에는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가 없죠. 그러니까 점을 찍을 수조차 없어요. 네. 이런 건 점을 좌표 평면에 찍을 수가 없다. 아무튼 그래서 이 답을 잘 보면 2, 1의 부호를 바꾼 게 아래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의 부호를 바꾼 게 아래 나와 있죠. 이게 대칭성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식을 보고 알면 좋겠다. 이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바꿔서 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변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시도를 미리미리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문제를 풀었지만 너무 교육적인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나머지 문제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문제들이니까 자, 우선 식으로 풀고 나중에 배우고 나서 가능하면 다시 돌아와서 그림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를 누르고